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모객하는 사례를 제가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합법과 불법의 좀 경계에 놓인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 좀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여행업을 하는 업체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못 보셔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닷컴 대표 김다영입니다. 지금 그 화면에 요가하는 장면이 있죠. 만약에 제가 요가원의 대표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발리라던가 치앙마이처럼 유명한 그 요가의 성지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국외로 요가 할 사람들을 만약에 모집해 가지고 항공권은 별도로 끊는다 하더라도 현지에서의 숙박이나 뭐 요가 프로그램들이 다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거를 통으로 만약에 금액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여행, 소위 말하는 이제 요가 리트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소비자가 예약하면 이거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업 외에 여행업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현지에서의 숙박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통으로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행업입니다. 잘 모르시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여행업을 영위를 하려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소셜미디어에서 여행 예약을 받는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우리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행 예약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통신 판매업 신고는 스마트 스토어에 유형 무형의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해외로 가서 숙박과 프로그램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행 상품입니다. 뭐 이름을 뭐라고 붙였든 요가 뭐 리트릿으로 하든 명상 리트릿으로 하든, 요즘에는 이 리트릿이라는 어떤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단어가, 제가 사실 그 웰니스 여행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여행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여행업계에서는 엄연하게 여행업에 속하는 여행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을 구매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 업체가 여행업에 등록된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뒤에 준비를 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행업의 범위 어디까지, 뭐 개인의 여행 컨설팅 판매가 왜 불법인지, 이 영상을 작년 10월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행업에 등록을 할 때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기존 여행사들이 정말 퀄리티 좋은 상품을 많이 내놓는다면 이렇게 그 무등록 여행 상품이 이 시중에 이렇게까지 많을까 싶은데, 제가 최근에 찾아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고 진행하는 그 타 업계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 판매자분들도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행업 등록에 관해서는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네, 이게 2019년에 이게 팬데믹 전이죠. 바로 전인데, 요때 그 보도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무등록 여행업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몫인가? 라는 글입니다. 당시에 이 업체가 2억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영업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 업체가 통신 판매업에만 등록된 플랫폼이어가지고 여행업 협회라던가 보증보험과 관련된 제도권에서 이거를 해결을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는 통신 판매업 신고는 지금 그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 방식을 신고한 거지 여행업 자격 여부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뭐 그 작가님인데 어떤 특정 나라의 뭐 서점이라던가 특정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탐방한 책을 내신 작가님이에요. 근데 나랑 같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책이나 서점을 탐방할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여행도 있었는데, 그 작가분이 그냥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100% 여행업을 등록을 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라는 방법 자체도 저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테마 여행을 모객하는 그 케이스를 보면 그 연락도 DM으로만 그 받아서 구매 링크나 아니면 계좌이체 안내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DM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운영자도 이게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행을 이렇게 그 여행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예약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매자분들도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셨다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여행 상품을 바로 판매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행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름이 없는 여행사인 것 같다, 규모가 조금 작은 여행사인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 여행사가 아닌 업체여가지고 이게 여행업 등록을 따로 가지고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무조건 이 사이트에 가세요. 여행정보센터라는 곳입니다. 여행정보센터 본문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예, 그래서 요 링크에 가시면은 곧바로 여행사 인허가 정보 조회라는 걸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여행사 명에다가 업체명만 넣으시면은 바로 나와요. 저도 몇 개 검색해 봤는데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여행사라도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여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는 여러분들이 보장받으실 수 있는 나중에 그 피해 커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투어나 모토투어 같이 아예 그냥 큰 여행사라면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이 있는데 여행 업계가 아닌 곳에서 예약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요즘에 조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이, 심지어는 제가 네이버에서 여행사 대표분이 이걸로 자주 검색을 하셔가지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하시는 그 여행사 대표님도 봤어요. 검색해봤는데 여기 없는데 뭐 모객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동호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반 업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해가지고 신고만 때리시는 그런 여행사 대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분야입니다. 이런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소비자분들은 이 정보를 활용하셔서 절대 작은 피해라도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 작년 10월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 영상을 아쉽게 좀 많이 못 보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판매자분들은 그쪽 다른 정보를 별도의 또 검색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행사 인허가 정보 조회를 오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히치하이커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